벌써 마지막 챕터입니다. 61번 볼게요. 그림은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부터 디귿에 대응되는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우선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이랑 산업재산권으로 나눠지고, 거기서 산업재산권은 또다시 특허권이랑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나눠지잖아요. 330페이지 확인하시면 되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용어들이 사실 헷갈려서 정확한 워딩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제도로 옳은 것은 타인이 창작물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 사실을 증명해주는 권리보호제도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바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공지증명제도 1번이에요. 330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63번. 다음 영업방법 BM 특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34페이지 확인하시면 되시고 기억부터 볼게요. BM 특허는 배타적인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틀렸고, 순수한 영업 방법 자체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 출원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전자거래랑 직접 관련된 특허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특허 출원인이에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된 경우, 아니면 전문기관에다가 조사 의뢰한 경우, 요거는 이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을 영업 방법을 특허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특허와 차이가 거의 없다. 요거 맞고, 수학 알고리즘 또는 수학 공식, 경제 법칙, 금융 법칙, 게임 규칙은 BM 특허가 될 수 있다. 게임 규칙 요런 거는 이제 될 수 없고, 우선 사업 아이디어에다가 정보 시스템이 들어간 게 BM 특허라서 니은이랑 리을이 맞습니다. 64번. 다음 중 프로토타입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고, 사용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사용자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65번. 다음 중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을 말을 오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성적 데이터는 말이나 이미지와 같은 주관적인 데이터를 다루며 사용자의 특정한 심리의 속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뭐가 포함된다. 일단 정성적 데이터라고 하면 인터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뭔가 인터뷰 중에 정말 앱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데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몸짓이 어색하거나 이런 거를 정말 마음에 든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걸 캐치하시고 이런 행동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행동 혹은 맥락. 정답은 3번입니다. 66번. 다음 중 휴리스틱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리스틱 평가는 27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1번. 평가하는 대상의 전체적인 시스템 요소들을 완벽하게 검사한다. 완벽하게 아니라 소수를 부분적으로 검사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쉽게 나온 내용이고, 휴리스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정말 기출 중에 기출이기 때문에 꼭 시험 전에 확인해야 할 문제 중 하나예요. 67번. 다음 제이콥 넬슨의 10가지 휴리스틱에 해당되는 원칙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기억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항목을 활성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 다양한 색상이 한꺼번에 제공될 때 각각 색상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지 구분되어 있는가.
구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도움말을 제공하는가, 논리적인 그룹이 나눠져 있고 이를 그룹마다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가. 요 내용인데 275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들은 쉽게 제공한다, 명확하고 표시되고 도움말로 도움을 준다, 이런 건데, 이런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일관성과 표준성을 높인다. 요 내용이 나오려면 지문에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처럼 일관적이고 완전 통일성 있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심미적이고 간결하다, 이 내용도 아니죠. 이건 약간 활용적이고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냐, 이 내용인데, 심미적 이거는 예쁘게 만든다, 이거는 아닌 내용이고. 3번 현실 세계와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요거랑 가장 맞는 예시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만들 때 현실 세계랑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8번. 다음 중 그림의 빈칸에 들어갈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들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우선 전방 영역하고 후방 영역을 나누는 건 가시선이죠. 여기서 고르라고 하면은 바로 정답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전방이랑 후방을 나누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가시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78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맨 위에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접점이 있고 보이는 서비스 제공자. 만약에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요 니은은 상호작용선이겠고, 니은이 보이는 서비스 제공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제공받는 서비스겠죠. 이게 바로 전방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 있고, 요거를 이제 나눠주는 게 내부적으로 상호작용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보기를 좀 더 어렵게 만들었으면 좋은 문제였을 것 같아요. 69번. 서비스 청사진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중 옳은 것만을 거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각각의 개별 시스템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맞죠? 서비스 사용과 제공 과정에 연계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 채널에 따라 설계한다. 맞아요. 디귿. 서비스 생태계를 분석하고 이들의 여정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설계한다. 여정의 흐름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 처음에 시간의 흐름, 요 내용이고, 사용자의 생활 가치 생각에 따른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수집하도록 한다. 요거는 이제 다이어리 연구, 자문화 기술지, 모바일 에스노그래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7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요소로 해당되는 것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소통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은 무조건 채널이에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 내용은 이제 채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1번. 다음 그림은 가전제품의 구매 과정에 대한 서비스 청사진의 사례이다.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선 가구를 사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뭐가 있는지 쭉 구경을 하겠죠. 탐색을 한 다음에 환영 인사도 받았나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호작용선,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직접 보는, 사용자가 직접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전의 외관이나 가격,
이런 거를 상담을 했대요. 그리고 구매를 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뭐가 왔는데 배달이 됐대요. 기억에 해당되는 이제 말은 뭔가 왔어. 자동 전화가 왔어. 그러면은 도착 예정 시간이 왔을 때 이런 게 받았겠죠. 자동 전화가 왔다니까. 답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좀만 더 볼게요. 처음에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뭔가를 받았는데 이어지는 거잖아요. 1번 아니면 2번이 맞는데 환영 메시지 혹은 채팅 지원이에요. 근데 다음에 환영 인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채팅 지원을 뭔가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니은은 배송원 정보 제공 아니면 배송 시간 안내 요거를 둘 중에 하나를 받았다는 건데 리을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포스기 시스템에 따라서 결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구매. 포스 시스템 구매. 이건 이제 결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구매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72번. 다음 중 와이어프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이어프레임상의 모호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주석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주석이라는 말을 알면은 풀 수 있는 1번이었고요. 낮은 충실도의 와이어프레임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 35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로우파이랑 하이파이 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의 주된 세 가지 요소는 페이지에 표시될 내용인 컨텐츠, 컨트롤, 내비게이션이다. 맞습니다. 컨텐츠가 사실 주요된 내용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꼭 필요하고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가는지. 4번. 개별 와이어 프레임은 해당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버전 정보, 와이어 프레임이 만들어진 날짜나 내용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벡터 데이터라고 한다. 벡터 아니고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73번. 다음 중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메타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메타포는 전문가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다. 초보자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메타포는 영화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숨겨진 메타포라고 하면 숨겨진 비유법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문가가 아니라 초보자. 2번은 문화권이 달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메타포는 그 의미가 항상 통한다. 아니죠. 문화권이 다르면 메타포도 다르게 됩니다. 3번. 메타포는 학습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고 훌륭한 메타포는 단번에 익힐 수 있다.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라 학습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74번. 다음 호텔 서비스 개선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실시한 프로토타입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뭔가를 시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출장이 갑자기 연장되었을 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문제였다. 서비스 디자이너는 아래 프로토타입 방법을 통해 고객의 여정에 중요한 서비스 접점들을 정리하였고 서비스와 필요 공간을 개발할 수 있었다. 쭉 보시면 저는 데스크탑 워크스루 요거는 데스크 위에서만 할 수 있는 레고 같이 정말 작은 모든 걸 축소해둔 그런 시연법인데 나머지는 실제 크기로 할 수 있는 시연 방법이에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 주고 어떤 것인가? 좋은 문제였어요. 75번. 다음 중 서비스 경험 디자인 결과물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네.
사용자에게 전달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안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는 거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가능한 해결책을 최대한 많이 제안한다. 이거는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다. 네, 맞습니다. 76번 다음은 100% 생분해 립스틱 구독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한 사례이다. 기획부터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사는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100% 생분해 가능한 소재로 브랜드의 전략을 철학을 담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선보인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리필이 가능한 립스틱 케이스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거 교체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뭔가 자연 친화적인 제품인가 봐요. 그리고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제품인데 소비자가 늘 구매하는 립스틱, 립밤 제품을 일정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독 서비스를 해준대요. 이거를 홈페이지 내 웹인가 봐요. 컬러 선택부터 구독 기간, 케이스 추가 구매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리필 및 구독 신청 서비스를 구축해 실제 고객인 2045 가치 소비자들의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우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 핵심 파트너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고객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인데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우선 가치 제한이 들어가야 되고 디귿은 채널이죠. 가치 제한, 채널. 일단 답은 1번인데 조금만 더 볼게요. 이 가치 제한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윤리적 소비와 케이스 비용 절감. 요런 가치를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이제 수입을 얻고 매출을 얻겠다. 요 내용이고 리을 이제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가 여성 소비자 아니면 2045 가치 소비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문에 해당되는 정확한 워딩을 답으로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2045 가치 소비자라고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게 됩니다. 282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빈 종이에다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내가 진짜 아는지, 순서대로 아는지, 위치대로 아는지 요거를 한번 각자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7번 다음 중 보기에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인포그래픽과 마찬가지로 글은 사용하지 않는다. 글을 사용하면 더 좋죠. 인포그래픽이랑 마찬가지로 네, 글도 같이 사용하면 더 보기에, 읽기에, 이해하기에 더 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을 정량화 가능한 시각적 속성으로 나타내 그래픽으로 표현한다. 네, 맞죠? 정형화되고 규칙적인 데이터 시각화로 제한된 레이아웃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한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한된 레이아웃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보기 편하게 전달하기 위함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 시각화에서 차트와 그래프는 단순히 분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전달체이며 매개체이다. 맞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고 전달하기 좋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색채는 정보를 구분하여 보여주고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거나 정량적인 변화를 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78번 다음 중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은 고객과 기업의 접점에서 조직의 서비스 품질에 관하여 인상을 받는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이 고객 접점에 있는 서비스 종합원 및 채널을 통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품질을 보여줄 기회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상을 좌우한다. 기억을 통해
기업과 고객이 접촉하는 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노출된다. 이 사용자와 기업이 만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MOT로 나오기도 하는데 진실의 순간 4번입니다. 79번. 다음 중 A-B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B 테스트는 둘 이상의 요소 간의 조합을 찾아 최상의 컨텐츠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한다. A-B 테스트는요, A랑 B 둘만 있는 거라서 둘 이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커머스 회사라면 요즘에 구매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쭉 확인해 보니까 아예 회원가입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A 시안과 B 시안 두 개를 만들어서 한 2주 동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디자인은 A인데 좀 더 구매율이 높아지게 하려면 B를 만들어 보고 B가 더 구매율이 높으면 B로 전환하자. 이 과정이 A-B 테스트인데요. 요거를 할 때 꼭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성공 지표랑 가드레일 지표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공 지표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예를 들면 구매율을 높이자, 이게 성공 지표고, 가드레일 지표는 이 실험 하나로 망가져서는 안 되는 정말 최소로 지켜야 하는 지표, 이거를 가드레일 지표라고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하락이랑 상승 없이 그냥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자, 지켜보자 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 둘 이상의 요소가 아니라 둘이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번. 다음 표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짝지어진 것은? 요거는 이제 327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그냥 바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기업 활동 전반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이런 거를 발전하고 도모한대요. 요거는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요거만 알아도 이제 봐도 알아야 되는 게 CSR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용어입니다. 327페이지를 꼭 확인해서 정리해가서 바로 시험에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